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자입니다. 정훈 기자. 댓글과 평점을 보시기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최대 관심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호 위원장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자 두 사람이 한동호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두 번이나 했었죠.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서사는 한동호 회장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첫 번째 발언은 이미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고, 마지막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유난 분쟁.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두 사람이 2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 언제라도 만날 수 있음을 두 번째로 인정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의 경우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와 인사일 뿐인데, 사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대통령의 진심이 묻어난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이 회장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거뒀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것을 고려하십시오. 이례적인 갈등이 해결됐고 여전히 윤석열 총장의 기자회견을 한동호 회장에게 다가가려는 새로운 시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이례적인 갈등으로 간주될 것이다. 좀 뻔하지 않나요? 한동호 회장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한 발언은 무엇인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싶다, 정치인으로서 더 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동호 회장에 대한 정치적 홍보라고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20년 동안 친구였고 20년 동안 알고 지냈으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준석과 조국이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언제든지 만날 기회도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이어졌다. 그렇다면 조국에게도 손을 내밀었다는 뜻일까?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말이 다르고 특이해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한동호 회장을 당시의 모습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5초 정도의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 같다. 다른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한동호 회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5초 정도 딜레이가 발생하자 언론은 살짝 소싱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 이 역시 관심을 끌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정치인 한동호 회장을 특징지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한동호 회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인의 정의에는 세 글자가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의 입장을 지금 당장 지지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함께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사람은 잘 지내? 그 사람은 회사원, 동료 등등이다라고 하면 20년 동거 후에는 무슨 뜻일까요? 아, 나는 그 사람과 20년 동안 함께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동료예요. 이들 현재 그리고 현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윤석열 총장이 거론하는 지금 한동호 회장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윤석열 총장은 이미 같은 일을 하고 고립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윤석열 총장 마음속에는 이미 한동훈이라는 이름과 어떤 형태의 인간적 동업이나 협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과거의 물길을 횡단했습니다. 그는 이미 독립된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은 한동훈 회장의 리더십, 윤석열 총장 정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미가 부족합니다.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회장의 회동은 1차적으로 이재명 윤석열 총장 회동과 유사한 정치적 사건으로 여겨져 왔다. 딱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회장을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회장을 만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준석을 만나는 게 더 빠르겠지만 이준석에 대한 친밀도는 윤석열 총장 정도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이한 논란은 없고 누군가 심상치 않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당사자는 성재준이다.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태안병과 동일한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폄하한 겁니까? 왜 이것을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한동훈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윤석열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판별하기에 충분할까요? 반대로 한동훈이 윤석열 총장 그늘에서 벗어나 윤석열 총장의 실수를 견제하면서 보수 정치계의 리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는 뜻인가? 윤석열? 어떻게 1차원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모든 것을 전체주의 사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을 그룹이라는 개념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둘은 별개의 개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당과 정부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이나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당은 현재의 구성을 유지하고 대통령은 현재의 역할을 유지하며 협력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미 대안이 아닌가? 그들은 왜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나는 이것이 이상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매우 사악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독립체이자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대통령을 배반하는 사고방식을 뭐라고 해야 적절할까? 자식을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부모의 심리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회장과 회장은 서로의 자녀나 부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장과 회장 사이의 유대는 중간 수준의 유대로 간주됩니다. 아니요, 더 이상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당은 그 자체여야 하고 대통령도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더 터무니없는 거 아닌가요? 영상을 보니 그는 팔다리, 거래에 걸린 남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관찰해보면 이상한 진술이고 들어보면 그것과 비슷하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팀으로 협력해야 한다. 다른 옵션은 무엇입니까? 왜 대안이 없나요? 대안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안을 구현할 수 없는 이유이다. 대안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고 별도의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도록 당선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당을 위해 헌신하고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총장의 지위가 줄어들까요? 그럼 그것도 고려해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을 당대표로 인정하고 국민의힘 스스로 이끌어간다면 서결 총장이 더욱 고립되는 게 서결 총장의 문제다. 그 말은 그가 대중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특이한 개인이 너무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을 이끄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는 그것에 능숙합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경력이 성공하면 윤석열 회장의 지위는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동훈과 서결은 동지애를 이루게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 걸까요? 윤석열 회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한동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한동훈이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 윤석열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열림이 마케팅 접근 방식? 내가 지금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잔인한 서술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가혹한 진실입니다. 현재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한 가지 측면만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관계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이는 두 가지가 별도의 개체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당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협력적 파트너십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 자체를 기념하고 일어나지 않은 척하려는 시도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윤석열 총장을 돕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고 당이 굳건하게 유지된다면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나 청와대에 위협이 된다면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된다. 존재합니다. 한동훈 후보를 보고 국민의힘 개편을 주장하고 공천 후 국민의힘 입당을 주장하는 사람들 대통령, 망상으로 간주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수적일 이유가 있나요? 국민의힘당이 존재하나요? 아니 윤석열 총장을 모시는 분인데 왜 이런 분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로서는 윤석열 총장께서 실수를 하시더라도 그를 옹호하는 헌신이 부족합니다. 애초에 왜 이런 헌신을 해야 합니까? 청와대에서 열린 두 번째 기자간담회에서는 한동훈의 임기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이 나왔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20년이 넘는 인연이 있다. 또한 한동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서 밥을 먹게 되면서 자주 만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동욱 비대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은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법무부 장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장관의 고난을 위해 헌신하고 지지했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대통령이 여기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당 간부들과 만나 점심을 먹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기자들도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당내에서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설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당 내 다음 사선 후보나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의 유대감도 약해지고 있다. 과거 대통령은 당시 사법연수원 추천을 받은 한동훈 전 이사장을 맡으면서 마치 독립운동처럼 코매에 가까운 수사를 펼친 인물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확신이 없어서 보기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연하남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계기로 두 사람의 유대감이 달라졌다는 의견도 있다. 모든 국가 정당은 총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한동훈 전 회장이 김건희 박사를 비난했던 김경률 의원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시천이라고 밝히며 한 박사에게 공천을 요청했다. 지명을 취소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입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 보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침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동욱으로 임명했지만 비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등장한 인물도 대부분 그였다. 개인을 선택하세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이와 같은 프레임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나와 함께 탈지 여부는 우리 모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합에서는 귀하와 가까운 사람이나 귀하와 관련된 개인이 이러한 성격의 비난을 하면 양측 모두 같은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여당 대표가 공천을 하면서도 제가 한 첫 번째 선택, 개인의 선택이 있다고 바라며 김경도 헌정했다. 그의 후보가 될 것입니다. 나는 물러났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김경률과 그의 직계 동료, 윤석열 총장의 절친한 친구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모두 공천 과정에서 하나씩 제거되거나 대체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믿으십시오. 이제는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 때마다 두 사람은 서천 화재 현장에서 깜짝 만남을 갖고 서해 수구의 날 전환점 투어도 하며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3월 말까지 의과대학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회장이 윤석열 총장이 전국의과대학협회 회장들과 만나 탄력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해결책 이후 윤석열 총장은 강경 입장을 취하며 해당 주민의 면허를 처분하고 행정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은 주민, 나는 이것도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한동훈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묵인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두 대통령 모두 대통령직과 당 대표직을 겸임하면서 대규모 정치적 공천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두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각자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펼쳤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청와대에 의대생 증원을 요청했다며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의대생 증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사건과 학살 사건은 물론 황상무 추장의 발언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이번 사태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청하자 대통령은 그 요청에 적지 않게 반응했다. 한동훈의 말은 이러했다. 자주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두 사람은 총선 이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 한동훈 전 회장의 초청에 앞서 윤석열 총장과 홍준표 시장의 만남이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홍준표가 식사 전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계속해서 비난과 괴롭힘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윤리적 신념일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동훈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속인 인물이다. 그는 폐쇄된 배신자라고 말했다. 한동훈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신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당신과 국민뿐이라고 썼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듯한 단순한 서술이다. 아무튼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20년 친구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만나 식사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주변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은 한동훈 전 회장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회장이 임명된 정확한 이유는 자신이 먼저 전 회장에게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조속히 면담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자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이 두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소문대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 직속에 참모와 비서실이 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을 통해 한동훈을 향한 열성 팬층이 늘었다. 현재 한동훈 의장의 인지도는 0%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도 15%에서 17%로 올랐고 여당 내에서도 그의 지도자 지지율은 45%로 독보적이다. 그 아래에는 홍준표 씨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현재 두 사람 사이의 갈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원래 역대 대통령들과 여당의 현직 대선 후보와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부정적인 면을 모두 지워버리는 효과가 있었으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어쨌든 이제 각자의 리더로 인정받은 한동훈 사장과 윤석열 사장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타인의 손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제 회장님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이는 한동훈 회장이 얼마나 정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지지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